네, 이재명 대표가 당무가 없는 토요일에 변호사만 대동해서 검찰에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지위를 남용해서 검찰 소환 날짜와 수사 방식을 마음대로 바꾸고 법 앞에 평등을 무시하며 법치를 훼손하는 오만이 도를 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당장 제1야당 대표의 특권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정점에 있는 배임,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140여 회가 넘게 나오고 이재명 대표가 지시 또는 승인했다는 표현이 10여 회 이상 적시돼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의 범죄 혐의에 대해 물어볼 것이 많아서 적어도 2차례 이상은 불러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의 신문에 하나하나 소명해야 할 형사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는 밤을 새워서 변호인들과 답변서를 작성하고 답변 방향을 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직을 방패막이 방탄막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형사 피의자가 검찰 출두 일자를 마음대로 정하고 검찰 수사를 서면으로 받겠다, 직접 출두해서 하겠다라고 흥정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자의적으로 훼손하고 검찰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특권을 내려놓고 검찰에 출두하십시오.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의 명분으로 삼은 민생은 명분이었을 뿐 방탄국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지키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 일 좀 합시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어제 정의당 수석 대변인이 내놓은 하소연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검찰에 출두해야 합니다. 그게 잠시나마 제1야당 대표를 맡았던 정치인이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금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구실로 자신의 개인 비리를 감추기 위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는 사실, 이제는 모든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면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64%로 조사되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은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와 함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대국민 거짓말에 대한 심판 선거가 될 것입니다.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한미 군사동맹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서 우리는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라는 위대한 성취를 이루어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세계 10위권 안의 경제 대국이라는 영예는 한미 군사동맹이라는 토대 위에서 가능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다보스 포럼 특별연설은 전후 70년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비전을 담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규범을 준수하면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과 함께 공급망의 안정을 위해 국제협력과 연대를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가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나아갈 지향점과 담대한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보편적 규범을 존중하는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큰 비전과 청사진이라면 300억 달러 투자 유치는 UAE 순방의 경제적 성과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감상적 민족주의에 매몰되어 세계사적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동맹국 미국의 주요 언론으로부터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비판을 받았겠습니까? 민주당은 자신들의 잘못된 외교정책을 반성하기는커녕 지역 말단에 불과한 윤 대통령의 이란 관련 발언을 침소봉대하여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성과를 고의로 폄훼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정상외교에 나설 때마다 외교 참사 프레임을 만들어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외교 참사가 있었습니까? 이란이 UAE의 최대 잠재적 위협 국가, 적대적 국가라는 점은 감출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외교통일 전문가라는 한 야당 의원은 이란이 UAE의 주적이라는 표현까지 쓴 적도 있습니다. 이란이 연일 도를 넘어 우리나라를 비난하는 근본 원인, 이것은 이란의 핵 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이란 경제 제재로 8조 원이 넘는 이란의 석유 수출 대금이 우리 금융기관에 묶여있기 때문이라는 점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실관계가 명확한데도 민주당은 이란에 우리 정부 공격이 타당한 양 윤석열 정부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잠깐만 조용히 해주세요. 민주당은 현 상황을 마무리하는 것보다는 상황을 악화시켜 윤석열 정부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해외 순방과 다보스 포럼 참석을 통해 대한민국이 전후 70년을 결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새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그 비전과 청사진에 잠시라도 귀를 기울여 봤으면 합니다. 혹한의 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달에 부과된 난방비 가스 요금이 무려 3배 가까이 많이 나온 가정도 있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2021년 1분기에 비해서 최대 10배 이상 LNG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부터 작년 10월 사이에 주택용 가스 요금이 미국은 무려 218%를 인상을 했고 영국은 318%, 독일은 292%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38.5% 인상을 했습니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까지 1년 반 동안 가스 요금을 동결했다가 그것도 선거 끝난 이후에 겨우 12%를 인상을 했습니다. 가스 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10배 이상 원가가 올라갔는데 우리가 이 가스를 사놓았다가 공급 가격을 안 인상하는 바람에 가스공사가 무려 9조 차액 적자를 입고 있습니다. 산 가격보다 훨씬 싸게 판 그 차액이 무려 9조나 됩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의 그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들이 다 그대로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민주당이 이 난방비 폭등을 두고 지금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기이고 무책임과 뻔뻔함의 극치입니다. 민주당은 폭탄 돌리기로 이렇게 던져놓고 자기들은 잘못이 없고 지금 정부의 책임이 있듯이 하는 것을 국민들은 그거를 모를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위 20%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용량이 는 만큼 가격 인상이 있을 뿐이지 단가는 동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난방비 부담으로 서민들의 민생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가 그대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가 단가 15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최대 2배 정도 한 30만 원 정도까지 대폭 정액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해 주기를 요청을 합니다. 당장 추경은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예비비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이용이나 전용이 가능한 재원을 사용해서라도 에너지 바우처의 단가를 30만 원 정도로 올려서 서민들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기를 바라고 우리 정책위가 조속히 협의를 해서 서민들의 부담을 들어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지난 24일 미국 정부가 6년간 비어있던 북한 인권대사에 줄리 터너 대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2016년 3월 2일에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고 그 법에 의하면 북한인권재단을 만들어서 북한인권을 모니터하고 가혹한 인권 유린이 없도록 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금 7년째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입만 열면 인권이 어떠네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북한 인권에 관해서만 서면 왜 그렇게 작아지고 벙어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종북 세력이란 이야기를 비판을 듣고도 할 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조속히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지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정법상 하게 되는 의무를 하지 않은 직무유기와 다름이 없고 한변에서 직무유기로 고발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북한 앞에만 서면 이렇게 약해지고 벌벌 떨면서 아무 일도 못하는 것입니까? 조속히 임명해서 국제사회로부터 민주당이 조롱당하는 일이 빨리 좀 해소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 폭등과 이에 대한 순차적 가격 인상 등에 대비하지 못한 전 정부의 실책으로 국민들께서 에너지 문제로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EU 여하를 떠나 집권당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과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께서 추운 겨울을 보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정부는 약 118만 가구에 이르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크게 확대하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118만 가구에 대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50% 이상 인상을 했고 가스 요금 할인폭도 50% 이상 올렸습니다. 연탄과 등유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금액도 이미 작년 말에 인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급등한 난방비로 인해 겨울나기엔 역부족입니다. 정부는 예비비 등을 동원하여 더 두터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 안정과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집행하고 지원을 해서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국가를 운영했던 민주당이 난방비 문제에 대해 과도한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석유, 가스 등 에너지 폭등에 대비한 어떠한 정책도 없었으며 탈원전한다며 가격 인상조차 소홀히 해 한국가스공사의 영업손실이 9조 원, 한전이 30조 원의 적자를 후임 정부에 지난해에 떠넘겼습니다. 대선 승리에만 급급했던 민주당 정권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인 양 공격하는 것은 후한무치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재정 방탄조끼까지 입고 검찰의 부정 비리 수사를 빠져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볼모 삼아 정치적 피난처를 마련하겠다는 얄팍한 속임수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께서 겪고 계신 추운 계절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특히 취약계층이 추운 겨울을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고금리 시대에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대출이자 상환 부담과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특례 보금자리론이 30일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소득 제한도 없앴고 사용 범위도 대환뿐만 아니라 주택 구입, 전세금 대환도 가능하게 하였고 저소득 청년 등에 대한 우대 금리 등 최대한 국민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의 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이긴 하지만 정책 모기지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최대한 금리를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관계부처는 특히 올해 상반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들과 금융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시스템을 정비하여 집행에 만반에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